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혜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해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우리 장년층분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산림 기능사입니다. 자격증을 살펴보기 전에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우리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은요, 산림 기능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위원님, 산림 기능사 어떤 자격증인가요? 산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림이란 산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꾼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 좀 더 넓게를 보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포함한 곤충, 버섯 등 생물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돌, 흙, 물, 계곡 같은 무생물 자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산림 자원을 이용한 휴양 서비스나 산림 경관 이런 것들이 모두 산림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산림 분야 자격증은 이러한 산림 자원을 좀 더 가치 있게 육성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림이라는 단어에서 나무만 생각했는데 나무를 비롯한 모든 산림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뜻하는 것 같거든요. 자,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만큼 응시 자격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응시 자격 기준은 어떤가요? 산림 기능사는 네. 응시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예, 기능사 등급은 저희가 응시 제한이 없고요.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응시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업무 영역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산림 기능사는 산림 관리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현장 작업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142개의 산림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영림단의 단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5개 지방청에 29개의 국유림 관리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능인 영림단이 있고 또 기계화 영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종사를 하실 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림보호요원,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또는 산불감시원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분야에서 진출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산림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산림사업법인이 약 1,500여 개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법인을 구성하는 구성 인력 중에 산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현장 업무라고 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에게 귀한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 기능사. 이 가시 조심해요. 이 가시 많아. 소나무밭이라 참나무나 잡나무 모든 잡목은 다 싹 비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비었잖아, 땅이.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잖아. 이게 알아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만 남겨놓고 다 비는 거야. 근데 저거 한 골 안 비었네 지금. 예? 산림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산림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소나무를 잘 자라게 어린 나무 가지 따기, 어린 나무 가꾸기. 해줘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네, 꼭 해야지. 그러면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지. 이 잡목에 씌고 자기 가지도 안 따면은 터지기만 하지 자라지를 못해. 직업의 특성상 산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데요. 최근 환경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아, 많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 바지도 톱으로 잘라도 안 잘라질 바지를 입고 이 하이바도 다 쓰고 그렇게 안전으로 갖춰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힐링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주는 산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산림이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산림기능사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 임업에 대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에서 식물이 자라고 그러면 나무가 자라면서 많은 동식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큰 자연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참 자부심이 남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자격증이고요. 여기서 노력하시면은 의외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화이팅!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연을 지키고 관리하는 산림기능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산림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산림기능사 시험 안내입니다. 산림기능사 시험에 응시 자격은 없으며 필기시험은 조림 및 육림기술, 산림보호, 임업기계 일반 3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총 60문항 6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작업형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산림기능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위원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산림기능사는 1년에 3번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시험 날짜는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은 정확한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합격률을 보았을 때 필기시험은 45% 정도, 네. 그리고 실기시험은 60% 정도로 다른 기능사 종목 평균 합격률과 유사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림기능사 이제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먼저 필기시험 과목은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림 및 육림 기술, 이 첫 번째 과목인데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조림 및 육림이라는 것은 그 산림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림에 많이 있는 그 산림용 종자를 채취해서 네. 양묘하고 또 묘목을 양묘하고 또 묘목을 식재 또 산림을 우리 주변의 산림 환경을 가꾸는 우리가 단순하게 아닙니다. 숲 가꾸기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숲 가꾸기, 그다음에 산림 갱신 이런 작업들을 이론적인 부분을 꼭 습득을 하셔야만 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난해한 네. 부분이 좀 있는데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네. 그냥 지나치던 그런 주변의 환경을 지나가면서 가로수의 나무 이름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네. 또 가로수의 굵기, 그다음에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을까 네.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면은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과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산림 보호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네, 산림 보호라는 과목은 조금 일반 수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 네. 기능사 시험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 용어나 아니면 또 암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수검자들이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그 자기가 편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즘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네. 온 국민이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저 재선충병은 왜 생겼을까? 네. 재선충병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그 방지하는 방법. 네.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알아가면서 거기에 따른 용어를 정리를 하면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초 지식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변에 나무에 발생하는 병들이 많이 있고 이 해충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네.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잡고 넘어가면은 그 어려운 용어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내용도 많고 외워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은 좀 공부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과목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필기 과목이죠. 임업기계 일반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업기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검자들이 무섭게 네. 아니면 두렵게 기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 산림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능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체인소 우리가 뭐 보통 기계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기계톱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용 작업 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 이 장비들의 운영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용도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런 장비들은 작업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그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란 말이죠. 네.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정비하는 부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일 정비 쪽을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검자들 중에서는 그 이 부분은 그 보통 그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용어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능사를 합격시키는데 네. 비결이 되는 점수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시험 세 과목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기시험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3시간 동안 치러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좀 치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예, 실기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체인톱 작업 및 정비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인톱을 일일 정비하는 방법, 네. 그리고 체인톱을 분해해서 조립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잘 하셔야지 고득점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시험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예,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 건 아니고 통나무를 한번 잘라봐서 이 체인톱이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비가 완료되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숲 가꾸기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틀어서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작업을 실제 수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벌목 작업 및 집재 작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체인톱을 가지고 살아있는 나무를 본인이 직접 자르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말고도 다른 분이 다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정확하게 벌목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벌목 작업이 끝나면은 저희가 원하는 길이로 조제하는 작업을 합니다. 통나무를 일정 규격으로 잘라서 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재할 수 있도록 통나무를 모아서
예, 그렇게 하는 작업 크게 세 가지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작업형 실기시험. 아무래도 산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실기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산림 기능사 시험에 대해 과목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산림 작업 현장에 대한 그런 습과 나무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기 시험을 치르다가 보면은 간혹 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실기 시험을 산에서 치르는데 그야말로 운동화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네. 반팔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끝까지 보질 네. 않아도 복장 불량, 복장 불량으로 해서 네, 태도 점수에서 조금 그렇죠. 점수를 받지 못하시겠네요. 예, 네. 복장이 안전 복장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실기 시험 자체가 경사가 진 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이 높기 때문에 네. 안전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필수 조건이고요. 두 번째, 나름대로의 그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데 시험을 그 실기 시험을 보다가 보면은 산림 작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그 탈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그 시험 자체가 테스트하는 실기 그 전형을 하는 자체가 바르게 하는 거, 올바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동작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본적인 동작을 꼭 챙겨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것을 네. 개인이 독학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실기 시험에 대비한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한다면은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의 훈련원이 있습니다. 네. 강릉과 그다음에 양산, 진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능사 실기 양성 부분을 전문적으로 와서 이렇게 한 2박 3일 또는 4박 5일 정도 코스에 오셔가지고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안전한 복장을 하게 되면 더 자신감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요. 자신감에도 연결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기시험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산림기능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죠. 국가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가득 담은 큐&A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따로 도구들이 있나요? 작업을 위한 안전화와 또 안전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규격화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어떤가요? 예, 산림 기능사 실기 시험을 응시하시려면은 당연히 안전을 위한 복장과 안전화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규격은 사실 저희가 정확한 규격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장 사항에 따라서 네. 본인의 작업복과 작업화를 준비해서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장비들은 저희 그 실기 시험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라든가 벌목할 때 사용하는 두꺼운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본인이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던 안전화와 안전복을 가지고 실기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하실 때 이 기계톱이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이 가져온 기계톱은 사용할 수가 없나요,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계톱에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아직 뭐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개발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 뭐 시판이 되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계톱들이 독일 또는 일본, 네. 스웨덴 이 3개국에서 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특성 있게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개 그 시험장에서 준비를 할 때, 즉 각 회사별로 기종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아. 예,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계톱을 직접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들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본인이 들고 오신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자기 그 기계톱을 가지고 실기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끔 네.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톱이나 아니면 어떤 임업 기계 장비 부분을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면은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네, 도움을 요청하면은 거기에 따른 응당의 그 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혹 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네. 아마 그 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은 긴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보면은 네.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취하는 도중에도 감독관이 바로 신속히 제재를 가하고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수검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좋은 팁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긴장이 되신다 하시면 손을 들고 그냥 좀 쉬었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다가 또 안전상의 문제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상대방들의 이제 동의도 얻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필기를 합격하고 바로 실기를 봐야 하는지, 예를 들어 필기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실기를 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취소가 되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위원님 어떤가요? 예, 기능사 필기 시험은 2년 동안 그 합격이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2년 안에는 네. 실기 시험을 응시하셔야지 최종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간혹 2년 동안 실기 시험을 응시 안 하시거나 아니면 네. 실기 시험 합격을 못 하셔서 네. 그 2년 유예 기간이 지나셔서 다시 새롭게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꼭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은 2년 안에 실기 시험까지 합격을 하셔야지 네. 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필기 시험은 합격하고 실기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실기 시험만 계속 보시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일 기준으로 네.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실기 시험을 합격하실 때까지 예,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군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봉 수준에 대해서 궁금증을 주셨거든요. 연봉 어떤가요? 벌목을 하거나 아니면 집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고액의 일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하루에 수십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일당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그 숙련된 기간과 이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일반인들이 작업 강도가 조금 약한 그런 그 산림 작업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하는 산불 감시원 또는 그 산림 보호 병해충 예찰원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월 한 100여만 원 정도의 그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들어봤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가득 담은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올라온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산림 기능사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위원님 먼저 직업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산림 기능사를 취득하시고 실제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사실 좀 위험성이 높은 그런 산림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목, 집재 작업 이런 분들은 특히 더 그 산림 작업의 위험도가 높고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외에도 저희가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산림 보호 또는 산불 감시를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근무 환경이 그래도 좀 좋지 않은가.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보수가 좀 많을 거고 이제 난이도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이제 보수가 조금 낮게 그렇게 직업 환경이 지금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원장님, 이 분야에 대한 전망 어떤가요? 네, 그 산림 기능사 직종은 이렇게 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산림 작업은 사실 그 위험하거든요. 현장에서 높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 일선에서는 그 숙련된 작업자들이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들이 하기를 좀 꺼려하는, 남들이 하기를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앞으로 그 이후에 전망은 좀 밝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림 기능사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합격을 위해 조언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원장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의문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은 이론적인 부분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험만 가지고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방법, 그다음에 정확한 동작,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하는가 이런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훈련 기관을 좀 찾아서 활용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그 간단한 교육 과정에 들어와셔서 그 입문 과정을 통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호준 위원님께서도 합격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합격을 위해서는 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번의 합격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저희가 사실 문제은행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저희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산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론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기시험은 조금 다르게 전문적인 훈련 기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한 작업, 정확한 순서를 숙지하신 다음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합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산림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시고 다양한 진로까지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최근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산림 기능사는 바로 싱그러운 산림을 지키고 또 키워가는 직군으로 최근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자, 직업에 대한 매력이 큰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